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음식료 업종을 준비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최근에 곡물가 상승과 리오프닝 이슈가 업체별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식료 업종 하반기 전망을 위해 리서치본부 이경신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음식료 담배 섹터 맡고 있는 이경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1분기 음식료 업체별로 1분기 실적 리뷰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1분기 실적 마무리가 되고 2분기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서 상반기 요약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PT 자료 보시면 그림 1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음식료는 컨슈머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좀 연동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림 1번 보시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좋게 변화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반면 연간 가이던스나 연간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가 수익률이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을 보시면 KTNG, 오리온, 롯데칠성,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이런 회사들이 우측 상단에 존재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곡물가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분포해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2번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는 코스트 영향이, 그러니까 비용 영향이 사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림 2번에서 제가 특징적인 것을 발견을 할 수 있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마이너스로 좀 크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요인은 사실상 매출액에서 환율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인상 효과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비용이 좀 올라가는 회사, 비용에는 원부 재료라든지 수출 운임비, 국내 운임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1번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률 추정치가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를 좀 눈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매출액단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상 효과들이 다 반영이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업체들도 동일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 이슈도 있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사업 철수 영향이 EPS 하락으로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까지 관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 어닝스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입 가격이 그렇게 원부재료 투입 가격이 그렇게 높아진 상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좀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고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좀 주가 수익률에 연동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랑 국내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음식료 업체들도 주가 조정이 좀 큰 것 같은데 음식료 업체들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무래도 음식료가 글로벌리 지금 좀 두드러지게 방어주 역할은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인 구간이 좀 지속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글로벌리 병목 현상이라든지 코스트 부담 다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도 방어주로서의 매력도는 이전보단 좀 낮아진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에도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료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배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닝이 조금 더 낮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디스카운트 요인을 한 15에서 20% 정도 더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 13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대비해서 사실 지금 딱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대비해서 지금 어닝이 물론 뭐 코스트 영향은 있긴 하지만 기초 체력은 다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해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음식료를 살 수 없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구간에서 음식료는 좀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선별 작업에서는 밸류에이션 좀 낮은 좀 매력적인 업체들 중심으로 좀 픽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이 뭐 해외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 이상의 물량 성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좀 밸류에이션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해외 리오프닝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보자 이런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트에 대한 부담 영향은 있지만 사실상 다시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잠재 요인들은 다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곡물가 인상 등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이 비용 관련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전망까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스트 측면에서 아웃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4번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닝의 흐름이 기존과는 좀 많이 변화되는, 약간 상반된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후로 해서 그런 기조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표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림 4번 보시면 2020년 그리고 21년까지 대표적으로 음식료가 좀 팬데믹에 대해서 내식 수요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고정비 대비해서 지금 물량이 굉장히 좀 많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히 판관비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기도 했고요. 마진 레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만 20년 말, 21년부터 시작된 코스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고 올해 초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코스트 영향이 더 발생을 하면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은 세일즈 그로스는 좀 견조하게 가격 인상으로 대응이 되고 있지만 OP 마진 레벨은 이전 대비해서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대비해서는 뭐 내식이 크게 줄어든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OP 레벨이 좀 부담인 것은 어느 회사나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6번, 그림 7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6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곡물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조금 오름세를 보였다가 올해 2월 말 3월부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사실 상승 기조가 딱히 막 하락으로 돌아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뭐 소맥 수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지금 급격하게 다시 이전 레벨로 돌아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여타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코코아를 제외한다면 다들 상승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가격은 뭐 기업이 이제 원재료로 사용을 하기 전에 미리 사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차가 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선물 가격에 환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림 6번에 환율 영향을 더해서 만든 그림이 그림 7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곡물이 이제 원재료로 투입되는 시기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올라갔던 부분이 반영되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2분기, 3분기에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림 5번을 보시면 이건 이제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추정을 해본 그런 모습입니다. PPI와 이제 투입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걸 예상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1년 대비해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더욱더 축소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곡물 선물 가격이 투입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길어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동률을 높여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하던지 아니면 이제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 가격을 전가시키는 방법인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은 가격 인상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인상이 전년부터 좀 크게 시작된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제품들이 선별적으로 진행된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인상에도 아무래도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 소비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고려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도 임계치가 좀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트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 하반기까지도 좀 어렵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그래도 실적이 좀 버틸 수 있다. 약간 커머디티 해칭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신제품이라든지 해외 물량 성장, 높은 물량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재료 플럭추에이션과 관계없는 그런 사업부가 좀 있는 오히려 수혜가 있는 그런 사업부가 있는 업체로 좀 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곡물 가격을 보니까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네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7페이지의 표 2번을 보시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을 하는 것과 투입되는 시기 이런 거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제 현재 상황만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GP 마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GP 마진이 빠지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판관비가 제외된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1분기에도 반영이 됐지만 사실 1분기에 올라갔던 부분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1년 하반기에 올라갔던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신 대로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는 판가 인상으로 원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현재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좀 많이 뭐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해서 좀 가격 인상 러시가 한 번 더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에 했던 회사들이 재차 가격 인상을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브랜드 로열티가 굉장히 높아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대체재료의 수요가 이동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 중심, 그런 제품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에 기존에 좀 올라간 폭이 높고 하다 보니까 최근엔 아무래도 좀 가격 인상이 좀 일단락 되는 그러니까 뭐 아예 가격 인상 없진 않지만 좀 그런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벤트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는 딱히 비단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밥상 물가 영향이 너무 직격으로 가다 보니까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기조가 다들 이제 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밀가루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과 이제 소비자가 부담을 나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아니면 유제품, 그러니까 대두유나 이런 기름 종류에 대해서는 뭐 할당 관세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약간 지금은 좀 직접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좀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 8번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인상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초입 구간에서 음식료에서는 사실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익이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시장에서 좀 제일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제품들, 다른 섹터들보다 가격 인상이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 보니까 음식료가 가격 인상을 좀 일찍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가 좀 다른 섹터나 다른 품목 대비해서 잘 되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림 8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워낙에 좀 물가가 올라가는 그 오름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명목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의 소비 지출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소비 지출 변화가 명목상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는 좀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으냐면 기존에는 10,000원으로 제품 5개를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1,000원으로도 한 4개 정도만 살 수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밥을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기본적으로는 좀 수요가 줄어들 이유가 없으니 인구 감소에 대한 리스크를 제외를 한다면 사실 뭐 수량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 쪽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그래서 방어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까지도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할 때 임계치에 대한 기업의 고민이 좀 들어가는 시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제품은 그래도 소비자 이탈이 국한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판가 인상은 만만치 않겠네요.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좀 약간 음. 영속성의 문제까지 발생을 하거나 한다면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소비자와의 이제 바게닝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한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에서 이제 대기업 성장된 회사들을 볼 때 아주 일부의 정말 소비자 로열티가 강한 회사들만 가격 인상을 좀 연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대표적으로는 펩시코라든지 허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 브랜드가 글로벌리 파워풀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21년부터 해서 여러 차례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이탈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낮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도 네. 당연히 좀 이탈이 적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임계치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1등 업체 그리고 MS가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향이 덜합니다. 근데 다만 그 좀 작은 MS를 가지고 있는 뭐 약간 2위 이상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음식료 업체별로 이 리오프닝 이슈가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업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리오프닝 이슈에 대해서도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수요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높은 성장을 기대하지 않고서도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찾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크게는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컨세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푸드코트라든지 뭐 약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식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대비해서 이제 업장마다 식수가 많아지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식수가 줄어들면 디레버리징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업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3분기 특히나 이제 휴가 성수기 시즌에 트래픽이 올라갈 경우에 그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식재료 원가 상승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에서 일부는 상쇄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Q가 올라가는 뭐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 실적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나 주류에서 업소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정용 시장 좀 탄탄했는데 그림 11번, 12번 보시면 특히나
주류 음료 같은 경우에는 업소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되게 컸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21년 그 맥주 소주가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약간 불매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 더 앞으로 갔지만 주류와 음료에서 그런 영향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2월 달에 오미크론이 재확산될 때까지는 사실 그런 효과가 좀 작용하진 않았지만 3월, 4월 이제 가면서 지금은 업소 시장에서 좀 큰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 시장이 커질 때 내가 좀 더 점유율을 가져오고 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음식료는 각각 카테고리가 과점화되어 있고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MS 변동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걸 감안을 한다면 22년 시장이 커지는 시기에서 추가적인 MS 게이닝을 위한 마케팅 비용은 일부 소진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영속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에 좀 집중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채널은 너무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비중이 의미 있게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편의점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편의점 채널 안에서 이제 학교 주변이라든지 병원 이런 특수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유흥 상권 이쪽에서의 매출액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음료 쪽이나 유음료 쪽에서 성수기 효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확 와닿는 게, 제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술을 안 마셨는데 최근에 아주 2년 동안 안 마신 술을 다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 음식료 업종 탑픽 그리고 관심 종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종합하는 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그리고 좀 내년 상반기에 이어지는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얼마나 해칭할 수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픽을 할 때 베이스로는 코스트 부담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칭하느냐를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같은 경우는 가격, 그냥 프라이스 측면이나 물량 측면으로 좀 나눠서 픽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가격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게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 협상력이 높은 업체들이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CJ제일제당을 놓기가 좀 어렵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도 낮고 그리고 원재료 부담 전가도 좀 수월하게,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라고 제가 좀 PT 자료에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 시 이제 임계치가 좀 도달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소비자 이탈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대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비자 이탈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소비자 게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게 오리온, 롯데칠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베트남, 러시아 지금 가격 인상 플러스 이제 물량 성장 효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있어요. 물량으로만 성장률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MS가 올라가고 있다,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사 대비 가격 인상 폭이 좀
한 5년 정도의 시계열로 봤을 때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 인상 일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에서 크게는 한 25%까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소비자를 꽉 잡고 있는 그런 홀딩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수기 효과까지 올라간다면 가동률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 측면으로 간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이 성장하는 효과라고 할 때 주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업체,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칠성, 하이트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도 롯데칠성 효과 좀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식, 뭐 식자재 유통이라고 봤을 때는 CJ 프레시웨이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좋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도 낮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구간은 언제쯤 오냐라고 했을 때 이와 연관되는 모멘텀은 해외 성장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해외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일부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오리온이라든지 제일제당 이런 업체들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CJ 제일제당, 해외 성장 모멘텀 있는 오리온,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로 롯데칠성이나 CJ 프레시웨이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음식료 업종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음식료 업종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이경신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